미국의 중동 분쟁 개입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테슬라가 오스틴 공장의 일시 가동 중단 여파로 4% 내렸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긴장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8%대 내리며 6,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동 갈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뒤 장중 지수는 낙폭을 벌렸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며 불안이 고조되자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방산 및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5월 소매 판매도 부담이었습니다. 예상됐던 0.6% 감소보다 훨씬 큰 0.9% 감소로 발표된 건데요. 올 들어 최대폭 줄어들며 미국의 소비 냉각 신호를 보내온 겁니다. 다만 항목별로 보면 자동차 구매가 특히 급감해 관세를 앞두고 선구매가 많이 이뤄졌던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동 갈등이 여기서 격화된다 해도 증시 충격은 단기에 그칠 거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월가에서는 중동 갈등에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들고 있죠. 하지만 BC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 마르코 파픽은 설령 이란이 전례 없는 봉쇄 카드를 꺼내든다 해도 2에서 3주 안에 다시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유가는 폭등 후 폭락을 보일 것이기에 원유를 숏하고 주식을 롱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한 상원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에 따라 수혜주 및 피해주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피해주로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기업들이 분류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솔라엣지가 33%대, 썬런이 40%대 급락했습니다. 또 전기차 세액공제는 180일 후 종료될 것으로 전해지며 테슬라의 주가가 3.9% 급락, 여타 2차 전지 주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수혜그룹에는 일부 반도체 회사들이 꼽힙니다. 미국 내 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에는 희소식인데요. 인텔과 마이크론의 주가가 약세장 속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 대중 반발이 거셌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비용 절감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휴마나와 유나이티드 헬스 등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중동 리스크 여파로 0.4% 가까이 하락했으나 바클레이즈가 AI 수요 지속을 이유로 목표가를 $170에서 $200로 상향했다는 소식, 또 세액공제 확대 소식에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5조 9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이는 기존에 조달한 자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것에 따른 건데요. xAI는 오픈AI나 엔스로픽 등 경쟁사들만큼 빠르게 수익원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일부 경쟁사들이 칩과 서버를 임대하는 것과 달리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만큼 머지않아 경쟁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란 진단이 나옵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술과 자산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점 행위로 규제 당국에 신고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신 대장주 T-모바일은 소프트뱅크가 2,150만 주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이는 48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애플 부품 공급업체 자빌은 기대 이상의 실적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뒤 8.9% 뛰어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 바이오 기업 버브 테라퓨틱스를 13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버브의 주가는 80%대 폭등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미 CNN이 현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 NSC를 열고 미국의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줄여 갑작스레 귀국길에 올라 중동 리스크나 관세 협상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관심을 모았었죠. 일부 언론에서는
JD 벤스 부통령이나 위트코프 특사의 중동 파견 가능성도 있었는데 간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언급하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 무조건 항복하라 등 문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신식 무기로 이란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직접 개입을 고려하는 미국, 그리고 수세에 몰린 이란. 이란은 현재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텔레그램을 포함해 거의 모든 주요 웹사이트가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새로운 선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휴전의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시도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밤 4% 넘게 오른 유가는 아시아 증시 개장 전 추가로 상승 중이고요. 미 지수 선물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가 발표돼 연내 몇 회나 그리고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올해 2회 각 25bp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단 2명의 위원만 입장을 바꿔도 중간값 전망은 1회 인하로 바뀔 수 있는 점도표를 받아든 바 있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경제부 기자 닉 티미라우스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되는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하고 기존의 신중론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관세로 연준은 관세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경제 참여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를 반영해 가격을 미리 올리는 등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최근 매파적 입장을 견지하며 관세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 1970년대의 침체가 재현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며 인하에 신중하자고 주장. 반면 월러 이사처럼 관세 이슈가 물가를 일회성으로 자극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버코어 ISI 등 주요 기관들도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PCE 지표를 전망하며 실질 관세율이 최대 약 14%, 이 경우 코어 PCE가 최고 3.4%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도 연준의 올해 2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연준 이사회는 다음 주인 25일 미 국채시장의 화두인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개정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9일 새로 부의장에 오른 미셸 보우먼은 이사 시절부터 SLR 완화를 적극 주장하던 인물이라 대형은행의 미 국채 매입 한도를 규제했던 SLR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에 연동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규칙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액트가 현재 시간 17일 미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하원에서의 조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이자 상장 후 400% 가까이 상승한 서클 인터넷 그룹은 시간 외 한때 4% 넘게 올랐다가 오전 8시 현재는 2%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니어스 액트는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예상했던 바 초당적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2,500억 달러, 약 345조 원 규모로 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의 테두리 안에 넣어 제도권 안으로 끌어온 최초의 시도인데요. 달러나 미 국채 등과 연동되는 준비금의 1:1 보유 의무, 감독 주체를 명시하고 정기 감사, 결제 수단으로서의 합법화 기반 등이 담겼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최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죠. 법안이 통과된다면 2030년까지 3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발의된 스테이블 액트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인데요.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담고 있지만 스테이블 액트는 사실상 기술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한 규제안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니어스 액트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하원으로 넘어간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액트와 조정을 통해 조율이 이루어질 텐데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공화당 주도시 스테이블 액트를 폐기하고 지니어스 액트의 단독 체계화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대형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 출범 방안을 모색 중이고 JP모건은 본격 진입, 아마존, 쇼피파이 등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목하는 만큼 지니어스 액트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 그리고 발행사들의 주가까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재고조됨에 따라 WTI 원유 선물이 4.3% 오른 74.8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중동 개입 관측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8 후반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